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어 선생님 김미진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은 중국어 첫 시간으로요. 중국어를 샬라샬라 배우지는 않을 거고요. 대신에 중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교재 8페이지와 9페이지 펼쳐보세요. 네. 교재 8페이지, 9페이지 다 폈나요? 네, 교재를 다 펼치게 되면 와, 중국 지도가 되게 크게 나오죠. 우리 여기서 여기 먼저 볼까요? 네, 중국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국가 명칭은요, 중화인민공화국이고요. 수도는 베이징입니다. 다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국기는 오성홍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성홍기, 중국 국기를 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하나 큰 별이 하나 있을 거예요. 예, 큰 별이 공산당을 나타내고요. 나머지 요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별이 중국의 인민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별이 5개, 오성홍기라고 말을 합니다. 인구는 약 13억 7천만 명으로 정말 많죠. 정말 많고요. 그 다음 면적은 정말 큽니다. 그냥 중국은 커요. 예, 간단하게 큽니다 하면 될 것 같아요. 민족 구성을 보게 되면 한족과 55개의 소수민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55개의 소수민족이 55개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민족이긴 민족인데 인구수가 제일로 많아요. 그 민족의 이름이 뭐냐면 한족이라고 하는 민족의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총 56개의 민족이 되는 거예요. 56개의 민족. 이해되셨어요? 소수민족 55개, 그 다음에 제일로 많은 민족 한족. 그래서 합쳐서 총 56개가 됩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설명 하나만 할게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선족 아시죠? 네, 조선족은 중국의 소수민족 중에 하나예요. 이 중국의 소수민족은요, 중국 인구의 약 9% 정도 되고요. 총 9%고요. 총 91%가 중국에서 한족입니다. 오, 정말 많죠? 그러니까 중국인의 거의 10명 중에 10명 중에 9명은 다 한족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한족이 사용하는 언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한족이 사용합니다. 한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요. 조금 앞당겨서 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어를 그래서 중국에서는요. 중국어라고 얘기하지 않고 91%의 사람들이 사용한다라고 해서 한어라고 얘기하고요. 똑같은 말로 비슷해요. 근데 조금 다른 말로 이 한어는요. 한족이 사용하는 언어예요. 그런데 중국에도 중국어의 표준어가 있겠죠. 예, 중국어에도 중국어의 표준어가 있습니다. 자, 중국어의 표준어는 뭐라고 하냐면요. 자, 우리 책에는요. 부통화라고 나옵니다. 부통화는 무슨 말이냐면요. 한국어로 얘기하면 보통화예요. 자, 중국어에서 표준어는 부통화 또는 보통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중국어를 배울 때요. 나는 중국어를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할 때 나는 중국어라고 쓰지 않고요. 나는 한어를 할 수 있어요. 또는 나는 보통화를 할 수 있어요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중국어 뒤에 배우게 되면은 한국어 해석은 중국어라고 되어 있는데 막상 중국어라고 한자를 안 쓰고 한어 또는 부통화, 한국어로는 보통화라고 표기합니다. 이해되셨어요? 하나는 한족의 언어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한족의 언어 중에서 표준어를 만들어서 그 표준어를 부통화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막 가끔씩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한어라는 개념하고 부통화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넘어가서 중국 지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색깔이 조금 다른데요. 우리 중요한 것만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직할시 특별행정구. 여러분들 직할시가 있어요. 중국에서 직할시. 이 직할시는 뭐냐면요. 우리도 서울 특별시가 있고 경기도, 그다음 강원도 이렇게 있듯이 서울 특별시에 해당하는 직할시입니다.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도시예요. 네, 여기가 중국에서 총 4곳이 있거든요. 4곳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요? 보이나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어디 있나요? 찾은 친구들 자기 책 한번 보세요. 자, 찾았나요? 자, 첫 번째 어딜까요? 그쵸, 중국의 수도. 자, 여기 베이징 있고요. 첫 번째. 자, 두 번째 어디일까요? 그쵸, 텐진이라는, 잘 아는 친구도 있을 거고 모르는 친구도 있을 거고 아무튼 베이징하고 붙어 있습니다. 텐진이 있고. 세 번째, 그쵸, 여기 중국이 이쪽도 개발하겠다. 이쪽 연안 쪽으로 좀 많이 개발이 되어 있거든요. 서쪽도 개발하겠다라는 의미로 직할실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총칭이 있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어딜까요? 그쵸,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상하이라는 도시입니다. 중국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직할시 되게 큰 도시예요. 큰 도시는 첫 번째 베이징, 두 번째 텐진, 세 번째 총칭, 네 번째 상하이, 총 4곳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특별행정구도 있는데요. 특별행정구는 어딜까요? 특별행정구는 옛날에 그 특별행정구는 특별하게 행정을 관리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 보이나요? 여기 마카오하고 홍콩입니다. 여러분들 마카오하고 홍콩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홍콩은요 100년 동안 영국의 조차지로 사용됐던 곳이고요. 마카오는 포르투갈의 조차지로 사용됐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은요, 그동안 중국이랑 경제든 문화든 많은 차이가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100년 후에 다시 이 두 지역이 중국으로 들어갈 때 너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중국 행정대로 안 하고 너희들에게 특별 행정권을 줄게. 너에게 특별, 일국양제, 하나의 나라에 두 개, 양제 두 개의 제도를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일국양제 특별행정구가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중국에서 기본적으로 중국에는 4개의 직할시가 있고 큰 도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별하게 행정관리를 하는 특별행정구 마카오하고 홍콩이 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잘 따라오고 있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 와, 중국 이야기인데요. 유수한 역사라고 해서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게 되면 첫 번째 만리장성,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만리장성이 있고요. 자, 천안문도 아실 거고, 병마용, 서안에, 중국의 서안에 있는 진시황이라는 엄청나게 권력을 갖고 있었던 진시황의 왕릉입니다. 왕릉 안에 이 많은 병마용들이 있는데요. 진시황이 죽고 나서도 이 진시황을 지키겠다는 의미로 그 옛날에 여기 되게 멋있는 게 뭐냐면요. 이 장병들 있죠. 장병들 표정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는 것처럼 다르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여기 꼭 가보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첨단, 고 많은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비상하는 경제. 자, 중국의 상하이라는 도시는 너무너무 큰 경제도시죠. 갔다 온 친구들도 있을 거고 TV를 통해서 많이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가진 물건 중에 메이드 인 차이나가 표기된 것을 찾아봅시다. 너무 잘 보이지 않나요? 그쵸? 자, 여러분들 지금 들고 있는 펜들 아니면 옆에 있는 여러분들 책상 옆에 있는 것들 한번 보세요. 메이드 인 차이나가 써져 있는 게 많을까요? 안 써져 있는 게 많을까요? 요즘에는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다라고 해서 디자인은 한국에서 하고 디자인은 다른 나라에서 하고 그 물건을 제작할 때는 이제 중국에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중국의 그 제조업이 정말 엄청나게 발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다가 내가 가진 물건 중에 메이드 인 차이나가 표기된 것을 한번 찾아서 써보도록 해봅시다. 선생님은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은 며칠 전에 컵을 샀거든요. 컵을 사서 너무 기쁘다, 너무 이쁘다 라고 해서 물을 마시면서 이렇게 밑바닥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바로 메이드 인 차이나 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이쁨 됐죠? 선생님 이쁨 됐어요. 컵.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옷 같은 거 봐도 메이드 인 차이나 써져 있는 경우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슬리퍼도 샀더니 메이드 인 차이나 써져 있고, 그 다음에 이어폰도 샀더니 메이드 인 차이나 써져 있고,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중국의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해서 우리 생활 속에 메이드 인 차이나가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넘어가서 옆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한 문화.
중국의 문화를 접해본 적이 있나요? 어떤 느낌이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은 중국 문화를 접해본 적이 있나요? 경극, 막 이러면서, 예, 중국의 전통, 예, 극이고요. 그 다음에 춘제 행사. 중국에서 춘제라는 말은요, 이제 설날이에요. 예, 설날에 대해서 되게 큰 이제 명절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행사가 되게 어마어마하게 되는데, 이때 선생님의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중국에서 춘절인 날은요, 귀신을 물리친다라는 의미로, 예, 폭죽을 터뜨립니다. 빵빵 터뜨려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막 뽕뽕 막 이런 폭죽이 아니라 빠바바바바바바바바 엄청 소리가 큰 폭죽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예쁘진 않아요. 나지도 않고 소리만 나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귀신을 소리를 놀래켜서 도망가게 만드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춘제 때는 막 엄청나게 폭죽을 많이 터뜨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예전에 중국에 있을 때 저는 이거 몰랐거든요. 그래서 몰라가지고 어느 날 자고 있는데 갑자기 막 빠바바바바바바 막 이러는 거예요. 밖에서. 선생님이 전쟁 난 줄 알고, 그 어린 마음에 전쟁 난 줄 알고 무서워가지고 막 이불 뒤집어 쓰고, 아 이제 내가 살고 있는 빌딩이 무너지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서는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예, 밤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아침에 나가보니까 잿더미가 뭐 장난이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폭죽을 많이 터뜨렸는데요. 지금은 이제 중국에서 이제 폭죽을 터뜨리다 보니까 화염 때문에 위험하다. 실제로 정말 이제 불사고가 나는 경우, 이제 화재가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도시가 너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위험해서 안 된다라고 해서 도시별로, 특히 베이징 뭐 이런 도시들은, 예, 법으로 금지시켜 놨습니다. 폭죽을 터뜨릴 수 없다고. 예, 그런 법까지 제정할 정도로, 예, 중국은 폭죽 터뜨리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예,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다양한 음식이 있습니다. 와, 음식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죠. 여러분도 중국 음식 뭐 본 적도 있을 거고요. 먹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네. 선생님 막 그림 보면은 막 배고파집니다. 네. 자, 베이징 가오야, 예, 가오야에서 중국의 북경오리, 예, 북경오리 그림도 있고, 산의 진미가 다 있습니다.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탕후루라고 해서요, 이거 요즘에 한국에서도 좀 팔던데, 꼬챙이에다가요, 뭐 과일이나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것들 꽂아놓은 다음에 설탕으로 이렇게 겉에를 묻힙니다. 엄청 달달하고 어렸을 때 간식으로 정말 많이 먹었어요. 자, 그 다음에 만두, 차, 딤섬, 막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한 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먹어봤던 중국 음식은 뭘까요? 여기다가 뭐 탕수육 써도 좋아요. 다 먹어봤겠죠? 탕수육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 짜장면은 한국식 짜장면이죠. 중국식 짜장면이 있는데 조금 많이 달라요. 일단은 한번 먹어본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마지막. 넓은 영토와 다양한 지역 특색. 중국은요, 땅이 넓다 보니까, 예, 그 지역마다 특색이 너무 다양해요. 사는 동물도 다르고요. 풍경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생활 문화도 전혀 다릅니다. 스촨에서는 판다. 중국에서는 판다가 중국의 보물입니다. 예, 국보예요, 국보. 그래서 판다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엄청나게 관리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홍콩. 너무 멋있습니다. 야경이 정말 멋있어요. 네, 자, 그 다음 꾸이린의 리장강이 있는데요. 여기 새 보이시나요? 새 보이세요? 자, 이 새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여기 새. 네, 이 새가, 요 새로 낚시를 하는 거예요. 가마우지라는 새인데요. 이 새가 여기 강을 지나가다가 물고기가 있으면은 이렇게 딱 문대요. 그러면 그 물었을 때 이 낚시꾼이 이 새 입을 벌려가지고 빼내는 거예요. 되게 똑똑한가요? 네, 그래서 이 새를 이용해서 낚시를 하는 되게 문화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하얼빈입니다. 하얼빈 빙등제. 중국에서 가장 추운 도시예요. 네, 하얼빈인데 겨울이 되면 빙등제라고 해서, 예, 이렇게 얼음 조각 이렇게 축제를 합니다. 선생님도 한번 가봤었는데요. 선생님 이때 양말 5개, 바지 3개. 입고 동상 걸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추워요. 막 기차역에서 내리니까요. 제 눈썹 위에 막 이렇게 얼음이 맺히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매우 추운데요. 정말 예쁩니다. 한 번은 기회가 되시면 꼭 가보세요. 자, 오늘은요. 여기까지 하고 우리 밑에 보면 자, 우리가 중국어를 배워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중국어를 왜 배워야 할까요?
뭐 학교 교과목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배우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중국어를 배우게 되면 뭘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어떤 도움이 될까? 내가 어떤 걸 상상할 수 있을까?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첫 시간은요, 어렵지 않게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중국어를 제대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大家辛苦了，再见。